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활약은 무섭습니다. 베트남이 해외 기업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그 속에서도 현지화에 중점을 두며 소위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제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 기업이 삼성이라면 금융 전반에 영향을 끼친 기업은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호치민 판반지, 던푸 지점과 하노이 호앙마이 지점 등 3개 지점을 추가로 개점하고 내년에는 현지에 5개 지점을 더 신설하여 51개로 늘릴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의 베트남에서의 거침없는 행보에 베트남 자국의 은행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도 자리를 잡기까지 험난한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금융권의 혁신을 가져왔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의 횡포에 뒤통수를 맞았던 신한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베트남의 사이다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한국은행들의 활약도 매우 돋보이는데요. 하나은행은 베트남 최대 은행인 베트남 투자개발은행에 1조 원을 베팅해서 2년 만에 투자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은행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은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현지인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모토 아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위주로 영업을 해오다 현지인 중심으로 현지 상품을 발굴해 현지인 대상 사업으로 전환해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베트남은 급성장하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 및 내부 상황들이 같이 성장하지 못해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산업이 급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이 못 따라와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것이죠. 호찌민에서는 5개 은행 대상 5천억 동 한화로 약 250억 규모의 대출 사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은행에 직접 관련이 있던 위원회 회장 일당이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며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대 커피 수출 국답게 커피 2만 800톤에 대한 판매 계약서를 담보로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인데 실제로는 담보인 커피가 불순물이 섞이거나 상한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급여와 부동산 등 객관적인 담보가 아니라 생산 제품이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한국은행들은 이런 불명확한 담보 조건들을 개선해 왔다고 합니다. 이는 베트남 주요 은행들에게도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금융규제가 점차 강화하고 있고 요구사항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적절한 대응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지인이 오너십을 갖고 해외 점포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전략을 펼치며 베트남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했습니다. 신한 베트남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 97% 이상이 현지인입니다.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신한 베트남은행은 현지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8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에서 영업점포 수, 취급 금액, 고객 수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베트남의 외국계 은행들은 베트남 금융제도에 있어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은행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은행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베트남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신용성장률의 한계치 때문인데요. 신용성장률은 우리로 치면 은행의 대출 한도입니다. 베트남 금융시장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매년 정하는 신용성장률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은 매년 베트남 중앙은행의 방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팜드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은행장은 베트남 중앙은행을 통해 올해 대출 한도는 전년보다 7% 상향된 조정안을 승인받았다며 지금까지 거의 6%를 사용해 하반기는 1%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응우에는 TP은행 총재는 자금은 여력이 남아있지만 신용성장률이 초과한 상태라며 대출을 해달라는 고객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현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은행들도 신용성장률 한계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에 자국 은행들과 신용성장률 한계치의 차별을 받고 있는 한국 은행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본력이 있음에도 베트남 중앙은행이 정해주는 비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용 성장률 한계치 차별 외에도 뒷돈을 요구하거나 베트남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베트남에서 편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베트남에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중국 대형 은행들의 현지 법인 설립 도구 사하고 지점 및 사무소 개설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은행들은 직접 진출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은행 지분 매입을 통한 이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계 은행이 베트남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베트남 은행들의 텃세가 심각할 뿐 아니라 베트남 중앙은행의 자국은행 편향주의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은행들의 탈출 러시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4대 은행 비에콤뱅크, 비에틴뱅크, 비드브, 아그리뱅크의 몰아주기 등 차별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서구 은행의 잇단 철수와 손절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영국 최대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 등 베트남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해버렸죠. 서구 은행들의 사업 축소 및 철수 이후에는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사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높은 무실채권 비율과 후진적 운영, 거액 횡령, 카드 불법 복제가 한몫 차지하면서 베트남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금융권 외에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견제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기업들은 플랜 B를 치밀하게 구성해 놓는데요. 신한은행도 베트남 못지않게 인도네시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시장성의 외국은행들의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고 있죠. 베트남 못지않은 현지 은행의 독과점, 엄격한 금융당국, 성장률 정체로 사업하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눈에 띕니다. 또한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인터넷 환경이 급속 성장하며 현지 은행업계들은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가진 디지털 기술력은 단연 최고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모바일 소비자 금융사인 아꾸라꾸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제휴도 체결했습니다. 신한은행이 협업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 아꾸라꾸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2천만, 등록 고객 1,300만 명, 월 활성 고객 300만 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선두 모바일 금융사입니다. 무려 베트남보다 20년 이상 뒤처진 진출이지만 영업 점포 수는 베트남보다 훨씬 많고 베트남의 자본금과 고객 수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60%는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언뱅크드 고객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 성장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이러한 신한은행의 행보에 베트남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베트남 금융권을 잠식하려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구권 은행들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손절을 한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의 지분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죠. 또한 베트남에서는 디지털과 모바일 우선 기조 아래 2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베트남 이커머스 기업 티키의 지분 10%를 최근 인수했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배달의 민족 등 한국 플랫폼 기업과 컨소시엄도 구축해 베트남 디지털 금융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모진 차별 속에서도 베트남 금융권을 점차 잠식해가고 있는 신한은행의 행보가 놀라울 뿐인데요. 베트남에서의 계속된 성장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진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브리클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